씨 없는 나무는 집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1987년 12월 20엿새 날 밤, 저는 남편 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손에 든 건 보따리 하나뿐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39 여자는 길바닥에 내던져진 겁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진단서까지 떼어왔고 남편은 그저 눈물만 글썽였어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불임 그 한 글자가 제 인생을 무너뜨렸으니까요. 눈이 미친 듯이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폐허 같은 양조장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항아리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얼어붙은 채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요. 누군가 이 추운 겨울밤에 아기를 버리고 간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베넷 저고리 속에는 은빛 비녀가 숨겨져 있었어요. 학 한 마리가 새겨진 심상치 않은 문양이었죠. 7년 후 검은 세단 한 대가 제 양조장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인은 지팡이를 쾅쾅 치며 말했어요. 그 아이를 당장 없애라고요. 그가 누구냐고요? 전국을 호령하는 태경그룹의 회장, 바로 그 아이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구한 건 버려진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재벌가의 치부였던 거죠.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달래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28년 후 세상이 깜짝 놀랄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혈육보다 진한 모녀의 사랑과 복수의 기록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그곳에 로또 1등의 행운이 따르실 겁니다. 그럼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1987년 12월 20엿새 날 밤이었죠. 하늘이 찢어질 듯 눈발이 쏟아지던 그날, 저는 양조장 뒤편 항아리 더미 사이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날이기도 했어요. 아침에 남편한테 이혼장에 도장을 찍고 나왔거든요. 애 못 낳는 씨 없는 나무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병원 진단서까지 떼어왔더라고요. 정호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니?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글썽였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짐이라곤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친정 대신 제가 간 곳은 외진 산동네 양조장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술 빚던 곳이었죠. 몇 년 동안 비어있던 곳이라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에 내려놓은 보따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39에 이혼녀가 된 여자의 앞길이 뭐가 있을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불빛이 흔들리는 걸 멍하니 보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처음엔 고양이 우는 소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들리는 거예요. 더 크게, 더 애절하게요. 뭐지? 저는 외투를 덮어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발목까지 푹푹 빠질 정도였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양조장 뒤편 깨진 항아리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봤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여 있는 아기를요. 세상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가벼웠어요. 온몸이 차갑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야야, 정신 차려. 저는 외투로 아기를 꽁꽁 감싸고 뛰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방 안으로 들어갔죠. 아궁이 불을 더 지피고 이불을 펼쳐놓고 제 품에 아기를 안았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죽으면 안 돼. 제발 죽지 마. 저는 아기의 몸을 계속 비볐습니다. 제 입김을 불어넣고 제 체온으로 녹이려고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기가 조그맣게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였어요. 그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멍하니 그러면서도 또렷하게요. 마치 묻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누구냐고, 나를 왜 살렸냐고.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기한테 하는 건지, 제 자신한테 하는 건지. 아기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숨소리도 잔잔해졌죠. 저는 아기를 내려놓고 보자기를 펼쳐봤습니다. 낡은 무명천이었어요. 그 안에 작은 베넷 저고리 하나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1987년 12월 15일생. 이름은 달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베넷 저고리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뭔가 묵직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고리 안쪽을 뒤적이니 작은 천주머니가 나왔어요. 이건 또 뭐지? 주머니를 풀어보니 은빛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은빛이 살짝 변색되어 있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분명했죠. 그런데 비녀 머리 부분에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모양이었어요. 이게 무슨 집안 문양인가? 저는 비녀를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보통 물건이 아니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비녀를 넣어줬다면 이 아이를 버린 사람도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도 이 추운 겨울밤에 아기를 버리고 간 건 똑같잖아요. 달래야, 이건 내가 컸을 때 줄게. 저는 비녀를 다시 천주머니에 넣고 서랍 깊은 곳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달래가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누가 썼는지, 왜 버렸는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단지 그 글씨가 떨리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죠. 쓴 사람도 울면서 썼을 거예요. 달래라. 저는 다시 아기를 봤습니다. 달래. 봄에 피는 들꽃 이름이죠. 작고 보랏빛이 도는 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한겨울 눈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 하필 봄꽃 이름을 지었을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버린 사람도 버리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걸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언젠가 따뜻한 봄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래, 달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저는 아기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눈은 아침까지 내렸습니다. 양조장 마당도 지붕도 담장도 온통 하얀 눈으로 덮였어요. 세상이 새하얗게 지워진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어머니가 됐습니다. 씨 없는 나무라고 쫓겨났지만 하늘이 제게 딸을 보내준 거예요. 눈 속에서 가장 추운 밤에 가장 따뜻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달래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첫 돌이 지나자 뒤뚱뒤뚱 걷기 시작했어요. 제가 술 빚는 걸 신기한 듯 지켜보더니 어느새 누룩 반죽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달래야, 이건 위험해. 나중에 크면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었죠. 달래는 양조장에서 놀기를 좋아했어요. 항아리 사이를 돌아다니고 술독 뚜껑을 열어보고 누룩 냄새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아이 코가 유난히 좋네.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달래는 냄새에 민감했어요. 시장에 가면 생선 비린내를 맡고 코를 막았고 꽃이 피면 멀리서도 향기를 맡고 달려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달래가 3살쯤 됐을 때예요. 제가 술을 거르고 있는데 달래가 항아리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이상해. 응? 뭐가? 냄새가 달라. 어제랑 다르게 시큼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술맛이 변하기 시작할 때의 냄새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어요.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약간 신맛이 도는 거예요. 달래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저는 달래를 안아 올렸습니다. 달래는 깔깔 웃으며 제 볼에 뽀뽀를 했어요. 엄마 술은 달콤해야 돼.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버린 사람은 이렇게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왜 버렸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젠 상관없었습니다. 달래는 제 딸이니까요. 제가 키우고, 제가 지키고, 제가 사랑할 아이니까요. 눈 내리던 그날 밤, 저와 달래는 서로를 살렸습니다. 저는 달래에게 살아갈 이유를 얻었고, 달래는 저에게 따뜻한 품을 얻었어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4년 봄이 왔습니다. 달래는 어느새 7살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우리 딸은 아침마다 노란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저는 매일 아침 대문 앞에서 달래를 배웅했어요. 달래가 고갯길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곤 했죠. 우리 양조장은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이었어요. 달래는 30분을 걸어 내려가야 학교에 갈 수 있었죠.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 다니기엔 길이 험한 데다 인적도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달래는 씩씩했어요. 엄마, 나 혼자도 잘해요. 길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다 내 친구예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달래를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양조장 일은 점점 안정됐어요. 처음엔 서툴렀죠. 아버지가 하시던 걸 어깨너머로 배우긴 했지만 막상 혼자 하려니 어려웠습니다. 쌀을 씻고 물에 불리고 찌고 누룩과 섞는 모든 과정이 신경 쓰여야 했어요.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맛이 변했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피고 낮으면 발효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달래가 자라면서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코가 유난히 좋았어요. 아니, 좋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죠. 마치 술독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냄새만으로 술의 상태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엄마, 저기 끝에서 3번째 항아리요. 이틀 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넌 어떻게 알아? 냄새가 달콤하면서 약간 톡 쏘는 게 딱 그 정도예요. 확인해 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온도계로 재고 날짜를 세며 확인하는데 달래는 항아리 옆을 지나가다 킁킁거리기만 하면 알아버렸어요. 어느 날은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달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마당에서 항아리를 닦고 있었죠. 달래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갑자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오늘 김씨 아저씨네 술 상했어요. 뭐? 그걸 넌 어떻게 알아? 바람에 냄새가 섞여왔어요. 시큼하고 쓴 냄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씨네 양조장은 우리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에요. 적어도 500m는 되죠. 그런데 그 먼 곳에서 나는 냄새를 어떻게 맡는단 말입니까? 달래야, 정말이야? 네, 틀림없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확인하러 갔습니다. 김씨네 양조장 문을 두드렸어요. 김서방 계세요? 아, 정욱이 아니가.
무슨 일인고? 김 씨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술독을 열어놓고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혹시 술이 상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나? 아, 참나. 온도 조절을 잘못했나 봐. 맛이 영 아니네.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온통 달래 생각뿐이었어요. 이 아이는 대체 뭘까?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진 걸까? 그날 저녁 저는 달래를 무릎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달래야, 넌 냄새가 다 보이니? 보이는 건 아닌데요. 그냥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는데? 술 냄새는 색깔이 있어요. 좋은 술은 하늘색이나 노란색이고 상한 술은 회색이나 검은색이에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색깔이 있다고? 네. 그리고요. 엄마가 슬플 때는 짙은 보라색 냄새가 나요. 기쁠 때는 분홍색이고요. 저는 달래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코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냄새를 색깔로, 감정으로, 이야기로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동네 소문은 빨랐습니다. 임신의 딸애가 신통방통하다더라. 그 작은 것이 술독만 봐도 언제 익는지 딱 맞힌다던데. 귀신이 붙었나?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어귀에서 달래가 소리쳤습니다. 오늘 김씨 아저씨네 술 조심하세요. 냄새가 이상해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깔깔 웃었어요. 야야, 그렇게 큰 소리로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정말인데요. 빨리 확인하셔야 해요. 달래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 씨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 술병을 들고 말이죠. 정욱이 달래한테 고맙다고 전해주게. 오전에 확인했더니 정말 이상하더라고. 온도를 바로 조절했더니 살아났네. 아이고, 다행이에요. 달래는 참 특별한 아이야. 김 씨가 돌아간 뒤 저는 달래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우리 달래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도 대단해요. 엄마가 빚은 술이 제일 맛있어요. 넌 어떻게 알아? 마셔봤어? 냄새만으로도 알아요. 엄마 술은 꽃향기가 나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매일매일 놀랐어요. 달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나중에 달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죠. 봄날 오후였습니다. 달래가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뭘 보고 있나 싶어서 가봤더니 담장 밑에 보라색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제 이름이죠? 응, 달래꽃이야. 예쁘다. 달래는 꽃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버린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게 자란 달래를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제 딸이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제가 키운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술 빚을 거예요. 그래,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근데 엄마, 나는 더 특별한 술을 만들고 싶어요. 특별한 술? 네. 마시면 행복해지는 술이요. 슬픈 사람도 웃게 만드는 술이요. 저는 달래를 안아 올렸습니다. 넌 분명 그런 술을 만들 거야. 엄마가 믿어. 달래는 제 품에서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양조장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누룩 냄새와 함께 달래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흩어졌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요. 눈 내리던 그 겨울밤, 제가 구한 건 아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봄이었습니다. 그날은 1994년 6월 초하룻날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무더운 오후였어요. 달래는 학교에 가고 저는 혼자 항아리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마당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게 이 동네에선 볼 수 없는 고급차였죠. 차가 멈추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내렸어요. 그 다음엔 나이든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였어요. 머리는 새하얗지만 얼굴엔 주름보다 위험이 가득했죠. 옷도 말쑥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임정옥 씨 맞으신가요? 양복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희는 태경그룹에서 왔습니다. 이쪽은 서창만 명예회장님이십니다. 태경그룹. 그 이름은 저도 알았어요.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호텔도 하고 건설도 하고 술도 만드는 큰 회사였어요. 태경그룹이요? 여기까지 무슨 일로? 들어가서 얘기하지. 서창만이라는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투였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좁고 소박했어요. 양반다리하고 앉을 평상 하나와 낡은 장롱뿐이었죠. 서창만은 방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인가, 헛간인가. 죄송합니다. 변변치 못해서요. 저는 차를 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창만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차는 됐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네. 임달래라는 아이가 여기 있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래를 어떻게 알지?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네. 제 딸입니다. 딸? 딸이라니. 서창만이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아기가 가득했어요. 정옥 씨,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그 아이를 어디서 주었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미 다 조사했소. 당신은 불임으로 이혼당했고 7년 전 겨울에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나타났지. 어디서 주었는지 말하시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알죠? 왜 달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달래한테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관심? 흥? 서창만이 양복 입은 남자에게 손짓했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열더니 두꺼운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돈이었습니다. 봉투가 터지면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쏟아졌죠. 적어도 몇백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조용히 사시오. 이게 무슨... 그 아이를 멀리 보내시오. 시골이든 외국이든 상관없소. 어디든 내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보내면 돼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달래를 왜 보내요? 이유를 알 필요 없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싫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달래는 제 딸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보낼 수 없어요.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러는 건가? 서창만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소. 그런데 살아있더군. 그것도 이런 데서 술이나 빚으면서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생각 없소. 돈을 받고 아이를 보내든지 아니면... 서창만이 지팡이로 바닥을 탁 쳤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하든지 둘 중 하나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달래와 관계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달래를 해치려 한다는 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돈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돈 가져가세요. 달래는 제가 키울 거예요. 아무도 달래한테 손대지 못해요. 자네 후회할 거야. 서창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태경그룹이 누군지 아나? 내가 마음먹으면 자네 같은 사람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이 양조장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오. 그래도 안 돼요. 달래는 제 목숨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창만은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자네 고집대로 해보시오. 후회해도 늦어. 그들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검은 세단이 마당을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달래는 대체 누구 아이인 거지? 그때 학교에서 달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아, 달래야. 저는 얼른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달래는 금방 알아챘어요. 엄마, 왜 그래요? 울었어요? 아니야, 눈에 먼지 들어가서. 거짓말. 엄마 냄새가 두려움 색깔이에요. 달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달래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너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창만이라는 사람은 분명 달래의 혈육이에요. 하지만 왜 달래를 없애려는 걸까요? 무슨 비밀이 숨겨진 걸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양조장에 술을 납품받던 가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미안하오, 임씨.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더 이상 거래 못하겠소. 왜요? 우리 술이 맛없어졌나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미안하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보름 만에 납품처가 전부 끊겼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서창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마당에 쌓인 수랑아리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달래는 어떻게 키우지? 엄마. 달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달래야.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힘내요. 달래는 7살밖에 안 됐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른처럼 의젓했어요. 저는 달래를 안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서창만이 누구든 태경그룹이 아무리 크든 달래는 제가 지키겠다고요. 그게 그날 밤 제가 한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994년 7월 장마가 시작됐어요. 빗물이 마당 항아리에 고이고 처마 끝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수입이 없었습니다. 한 달째 술이 한 병도 안 팔렸죠. 항아리엔 술이 가득했지만 사갈 사람이 없었어요. 이러다간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쌀도 떨어져 갔고 누룩도 바닥이 보였어요. 무엇보다 달래 학용품 쌀 돈이 걱정이었죠. 달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달래 앞에선 웃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아이가 잠든 밤이면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우가, 네, 이장님. 미안한데 우리 동네 이번 행사 때 술 납품 다른 데로 해야 할 것 같아.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행사 때마다 저희 술을 썼거든요. 적은 양이지만 그나마 꾸준한 수입원이었어요. 왜요? 제 술이 맛없어졌나요? 그게 아니라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말이야. 위에서요? 응. 태경그룹 쪽에서 연락이 왔어. 임신에 술 쓰는 동네엔 지원금 안 준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나도 어쩔 수 없어, 정우가. 미안해. 이장님이 돌아간 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서창만이 정말로 저를 짓밟고 있었어요. 동네까지 압박하다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고민했습니다. 달래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숨겨야 하나? 엄마,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달래가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양조장 그림이었어요.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고 제가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이었죠. 우와, 잘 그렸네. 엄마, 나는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달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고 다짐했어요. 이 아이 웃음만은 지켜야겠다고요. 며칠 후 시장에 갔습니다. 임씨, 술 좀 사가 주시오. 제가 단골 식당 주인한테 부탁했어요. 아이고, 미안한데. 요즘 손님도 없고 해서 말이야. 조금만이라도요. 반값에 드릴게요. 그게 임씨 사정은 아는데 우리도 어려워서 말이야.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을 돌며 여러 가게에 물어봤어요. 하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경그룹 눈치 보느라 못 사겠어. 미안해, 정우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빈손이었습니다. 쌀 한 톨, 돈 한 푼 없이 돌아온 거예요. 마당에 들어서니 달래가 항아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래야, 학교 안 갔어? 토요일이잖아요, 엄마. 아, 그렇구나. 저는 멍한 정신으로 대답했습니다. 달래가 저를 빤히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우리 힘들어요? 아니야. 왜? 엄마 냄새가 슬픔 색깔이에요. 짙은 회색이요. 저는 달래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달래야, 엄마가 미안해. 왜요? 요즘 술이 안 팔려서 말이야. 달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넌 아직 어린데. 아니에요. 나 이제 7살이에요. 다 컸어요. 달래가 벌떡 일어나더니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달래야, 어디 가니? 금방 올게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달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풀과 꽃을 가득 안고요. 엄마, 이거 봐요. 이게 뭐니? 산에서 꽃이랑 풀을 따왔어요. 이걸로 새로운 술을 만들어요. 달래가 내민 건 들국화, 민들레, 쑥, 그리고 이름 모를 풀들이었습니다. 달래야, 이걸로 어떻게 해? 엄마, 이 꽃들 냄새 맡아보세요. 다 향기가 달라요. 이걸 술에 넣으면 특별한 맛이 날 거예요. 저는 달래가 내민 꽃들의 향을 맡아봤습니다. 정말 향기가 좋았어요. 달달하면서도 상큼하고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이었죠. 그래, 한번 해보자. 저는 달래와 함께 꽃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을 따서 씻고 말려서 항아리에 넣었어요. 달래는 제 곁에서 향을 맡으며 조언했습니다. 엄마, 들국화는 조금 더 넣어요. 향이 약해요. 이 정도면 될까? 네, 이제 딱 좋아요. 며칠 후 첫 꽃술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술을 따라 맛봤어요. 이게 놀라웠습니다. 꽃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어요. 달콤하면서도 깔끔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지금껏 만든 어떤 술보다 맛있었죠. 달래야, 넌 정말 천재야. 저는 달래를 안아 올렸습니다. 달래는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 술 이름 뭐로 할까요? 내가 지어볼래? 그럼 달래주요. 달래주? 네, 달래꽃처럼 예쁜 술이니까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좋아, 달래주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술은 만들었지만 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술을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래가 잠든 뒤 저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혼잣말이었어요. 달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요. 달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싸워야 한다는 걸요. 그래, 포기하지 말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창만이 아무리 큰 사람이어도 저는 달래의 엄마예요. 엄마는 강해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기로요. 큰 시장에 가서 술을 팔아보기로 했어요. 달래야, 엄마 며칠 다녀올게. 어디 가요? 서울. 우리 술 팔러. 엄마,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가 용감하니까. 달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엄마. 그래, 우리 달래. 저는 보따리에 술병 10개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달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책임이니까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어요. 큰 도매상들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태경그룹 눈치를 보느라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씨, 미안하지만 우리도 장사해야 해서. 돌아온 건 보따리 가득한 술병과 텅 빈 주머니뿐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마당에서 항아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1994년 8월 초순, 무더운 오후였죠. 엄마, 차 한 대 왔어요. 달래가 대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또 누가 온 걸까요? 이번엔 또 무슨 협박을 하려는 걸까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35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서창만이 데려온 사람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임정옥 씨 계신가요? 네, 제가 임정옥인데요. 저는 서도진이라고 합니다. 태경그룹 대표입니다. 태경그룹.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 서창만과는 다릅니다. 서도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이 사람은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달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도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달래야, 조용히 해. 달래는 입을 다물었지만 계속 서도진을 지켜봤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도진은 앉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건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아버지가 임씨께 큰 피해를 끼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통망을 막고 협박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제 아버지고 저는 아들이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도진의 목소리엔 고통이 묻어났어요. 그냥 사과하러만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술을 찾고 있습니다. 술이요? 네. 특별한 향을 가진 술입니다. 서도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통주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녀가 만든 술엔 특별한 향이 있었습니다. 들국화와 쑥, 민들레가 어우러진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래가 만든 달래주가 바로 그 향이었거든요. 그 향을 찾으시는 건가요? 네. 아버지가 그녀와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아버지 말을 들었죠. 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15년 동안 그 향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일한 기억이었으니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달래의 엄마일까요? 아저씨, 달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희 술 한번 마셔보세요. 달래야, 엄마 괜찮아요. 달래는 밖으로 나가더니 술병을 들고 왔습니다. 달래주였어요. 이거 마시면 아저씨가 찾던 향 알 수 있을 거예요. 서도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술을 따르자 향이 퍼졌어요. 들국화와 쑥, 민들레의 은은한 향이었죠. 서도진이 술잔을 코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향은 불가능해. 어떻게? 서도진은 술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그녀의 향입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정말요? 어떻게 이 술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이 비법은 그녀만 알던 건데. 서도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말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사람 눈엔 진심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제 딸이 만든 겁니다. 딸이요? 이 아이가? 서도진이 달래를 봤습니다. 달래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코가 좋아요. 냄새로 뭐든지 알 수 있어요. 놀랍군요. 서도진이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마셨어요. 임정욱 씨, 네. 이 술을 제게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태경그룹 호텔 체인에 납품하고 싶습니다. 이 술이라면 분명 성공할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반대하실 텐데요. 아버지 몰래 할 겁니다. 제 이름으로 직접 계약하겠습니다. 서도진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는 이 향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서도진이 돌아간 뒤 저는 멍하니 명함을 받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넌 어떻게 알아? 냄새가 슬픔 색깔이었어요. 깊은 파란색이요. 나쁜 사람은 그런 냄새가 안 나요. 달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저 아저씨 도와줘요. 저는 달래를 안았습니다. 혹시 서도진이 달래의 아버지일까요? 그가 사랑했던 여자가 달래를 낳고 버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래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도진은 달래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평생 찾아 헤맨 사람이었죠. 일주일 후 저는 서도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술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서도진의 목소리엔 기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달래를 지켜주세요. 회장님이 달래를 해치려 한다면 막아주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서도진 덕분에 양조장은 다시 살아났어요. 태경그룹 호텔에 술이 납품되기 시작했고 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 달래야. 이제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서창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폭풍이 올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달래의 비밀이 드러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서도진이라는 든든한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달빛이 양조장 마당을 비추고 항아리들이 은빛으로 빛났어요. 저는 달래와 함께 그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달 예쁘다. 그러게, 정말 예쁘구나. 엄마, 나는 행복해요. 달래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1994년 10월이 되었습니다. 양조장은 바빠졌어요. 매일 술을 빚고 항아리를 관리하고 납품을 준비했죠. 달래도 학교 끝나면 저를 도왔습니다. 엄마, 이 항아리는 사흘 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확인해 볼게. 달래의 말은 항상 정확했어요. 저는 이제 달래 콜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서도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양조장에 왔어요. 술 품질을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달래를 보러 오는 것 같았죠. 달래야, 학교는 재미있니? 네. 오늘은 과학 시간에 실험했어요. 오, 무슨 실험? 물의 증발이요. 저는 술 만들 때 증발하는 거 맨날 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서도진이 웃었습니다. 넌 정말 똑똑하구나. 달래와 서도진이 얘기하는 걸 보면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웃는 모습이라든지 말투라든지요. 그날 저녁 서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정욱 씨, 혹시 달래를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서도진을 방으로 안내했어요. 달래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서랍을 열고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7년 동안 간직해온 그 비녀였어요. 이게 뭔가요? 7년 전 겨울, 눈 내리던 밤에 제가 달래를 발견했습니다. 항아리 틈에 버려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베네 저고리에 이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녀를 꺼내 서도진에게 보여줬어요. 서도진이 비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아시는 물건인가요? 서도진은 비녀를 들여다봤어요. 항문양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녀에게 준 겁니다. 네. 15년 전 그녀와 사귈 때 선물한 비녀입니다. 태경가의 상징인 항문양을 새겨서 만들었죠. 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에게 청혼하면서 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고 저는 그 반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달래가 그분이 딸입니다. 서도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달래는 제 딸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줄 몰랐습니다. 떠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도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미련하게 아버지 말만 듣는 바람에 그녀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한 거예요. 그분은 어디 계세요? 모릅니다. 7년간 찾았지만 흔적도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서도진이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달래를 버린 이유가 그거였을까요? 살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아이라도 살리려고? 임정욱 씨, 서도진이 저를 봤습니다. 달래를 제게 주실 수 있나요? 제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달래는 이미 제 딸입니다.
7년을 함께 살았어요.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달래를 해칠 겁니다. 서도진은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뭔가요? 달래의 아버지로서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세요. 위험할 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도진이 비녀를 돌려줬습니다. 이건 달래 거예요. 나중에 달래가 크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서도진은 더 자주 양조장에 왔습니다. 달래와 놀아주고 숙제도 봐주고 선물도 가져왔어요. 달래는 서도진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서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좋은 사람이지. 근데 왜 맨날 슬픈 냄새가 나요? 아저씨가 옛날에 힘든 일이 있었나 봐. 달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창만이 서도진을 불러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진아, 내가 그 양조장에 다닌다며? 네, 아버지. 술품질 확인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그 계집애 때문에 가는 거 다 알고 있다. 서창만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냈다. 내 씨야, 도진아. 더러운 혈통이지. 정식으로 결혼도 안 한 년이 낳은 자식이야. 아버지. 서도진이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 딸이에요. 딸, 인정 못해. 태경가의 혈통에 오점을 남길 순 없어. 서창만이 지팡이를 쾅 쳤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해외로 보낼 거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말이야.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난 태경그룹 회장이야. 마음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서도진은 그날 밤 양조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임정옥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도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달래를 해외로 보내려 합니다. 사람을 보낼 거예요. 빨리 피해야 합니다. 어디로요? 제 별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피하세요.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빨리 짐을 쌌어요. 달래야, 여행 가자. 여행이요? 어디로요? 좋은데. 엄마 믿고 따라와. 우리는 그날 밤 양조장을 떠났습니다. 서도진의 차를 타고 산속 별장으로 갔어요. 깊은 산속이었지만 별장은 아늑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계세요. 제가 아버지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씨. 달래는 새로운 집이 신기한지 이곳저곳 돌아다녔어요. 엄마, 여기 좋다. 그래, 좋구나.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창만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달래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는 정말 큰 싸움을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달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래는 제 품에서 잠들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을 거예요. 꼭 그럴 거예요. 별장에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1995년 1월 새해가 밝았어요. 달래는 8살이 됐고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달래야. 하지만 저도 답답했어요. 언제까지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서도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도진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임정옥 씨,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요? 태경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전통주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전국에서 양조사들이 모이는 큰 행사예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서 우승하면 아버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서도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달래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8살 아이가 만든 술이 최고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달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수 있어요. 달래야, 내가 만든 술로 할아버지를 이기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달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달래를 안았어요. 알았어. 해보자. 우리 함께 해보자. 그날부터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별장 뒤편에 작은 작업장을 만들었어요. 서도진이 재료를 가져다 줬고 우리는 밤낮으로 술을 연구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달래꽃만이 아니라 다른 꽃도 섞어볼까요? 무슨 꽃? 매화요. 겨울에 피는 꽃이니까 향기가 강하고 깨끗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산에 가서 매화를 찾았어요. 1월의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운 매화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이 꽃향 맡아보세요. 달래가 매화를 코에 대자 은은한 향이 났어요. 맑은 하늘색 냄새예요. 이걸로 술을 만들면 정말 멋질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는 수십 번 시도했습니다. 매화의 양을 조절하고 발효 온도를 바꾸고 숙성 기간을 달리했어요. 달래는 매번 냄새를 맡으며 조언했습니다. 엄마, 이건 쓴맛이 너무 강해요. 이건 어때? 향은 좋은데 뒷맛이 아쉬워요. 100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완벽한 술이 완성됐습니다. 투명한 금빛이었어요. 잔에 따르자 매화 향이 은은하게 퍼졌죠. 한 모금 마시면 입안에서 봄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예요, 엄마.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려던 거예요. 정말 완벽하구나. 서도진도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마셔본 어떤 술보다 뛰어납니다. 이 술로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달래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달빛주요. 달빛 아래서 피어나는 매화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만든 술이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달래야. 드디어 경연대회 날이 왔습니다. 1995년 3월 1일 서울 태경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양조사들이 100명도 넘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서창만이 앉아 있었죠. 우리가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게 누구야? 여자 양조사네. 옆에 아이는 또 뭐야? 달래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얼굴은 당당했습니다. 서창만이 우리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하지만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였으니까요. 경연이 시작됐습니다. 양조사들이 차례로 술을 선보였어요. 과일주, 약주, 탁주, 청주, 온갖 종류의 술이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하나씩 맛보며 점수를 매겼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임정옥 씨, 나와주시죠. 사회자가 불렀습니다. 저는 달래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달빛줄을 조심스럽게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술의 이름은 달빛주입니다. 겨울밤 달빛 아래 피어나는 매화를 담았습니다. 술을 따르자 향이 연회장 가득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와, 향이. 저게 매화향인가? 심사위원들이 술을 맛봤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이건
놀랍습니다. 향과 맛이 완벽해요. 깔끔하면서도 깊이가 있네요. 서창만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만들었소?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혼자서? 아닙니다. 제 딸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는 달래를 앞으로 내세웠어요. 임달래 8살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8살이라고? 말도 안 돼. 서창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허튼 소리 말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술을 만들어? 사실입니다. 달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매와 향과 누룩향을 맞춰서 발효 온도를 조절해서 만들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 네. 달래가 다른 술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술은 쌀향이 너무 강하고 저 술은 발효가 덜 됐어요. 저기 노란 술은 온도가 높아서 쓴맛이 나요. 달래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확인해 봤고 모두 정확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믿을 수 없어. 서창만이 일어섰습니다. 임달래. 네. 달래가 할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넌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왜요? 천안 피니까. 정식 혈통이 아니니까.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달래가 말했습니다. 천안 피라고요? 할아버지가 버린 그 피가 태경의 전설을 복원했습니다. 뭐? 이 달빛주는 제 친엄마가 연구하던 술입니다. 할아버지가 막았던 그 술이에요. 달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냄새를 알고 향을 만들고 술을 빚는 재능을요. 그게 천하다면 태경그룹의 술도 천한 거예요. 서창만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서도진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십시오. 도진아, 넌 닥쳐. 안 됩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서도진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15년 전 아버지가 제 연인을 쫓아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녹음기에서 서창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를 없애. 차를 습격해서 사고로 위장해. 하지만 회장님, 됐어. 내가 책임진다. 어차피 평민 여자 하나쯤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서창만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 그녀는 그날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요. 서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바로 달래입니다. 아버지가 죽이려 했던 여자의 딸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서창만은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 달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경연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달빛주가 압도적 1위였어요. 저는 달래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달래야. 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그날 우리는 정말로 이겼습니다. 서창만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달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린 명주 천재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양조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달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끝이야. 다시는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 우리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달래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봄이요. 1995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달래는 이제 유명인이 됐어요.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에도 나왔죠. 8살 천재 양조사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엄마, 또 인터뷰 요청 왔어요.
그래, 많이 피곤하지?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이 매일 술 얘기만 했죠. 서도진은 양조장에 자주 왔습니다. 달래야, 이번 주말에 놀러 갈까? 어디요? 바닷가. 넌 바다 본 적 있니? 아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가자. 엄마도 같이 가시죠. 우리는 동해 바다로 갔어요. 달래는 파도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바다 냄새도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인데? 푸른색이요. 밝고 시원한 푸른색이에요. 달래가 파도에 발을 담그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서도진이 말했어요. 임정옥 씨, 달래를 유학 보내는 게 어떨까요? 유학이요? 프랑스에 좋은 조향학교가 있습니다. 달래의 재능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리지 않나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어릴 때 배워야 재능이 더 꽃피워요. 하지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몇 년 후에요. 달래가 중학생쯤 되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달래를 보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달래가 물었습니다. 엄마, 유학이 뭐예요?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거야. 외국이요? 멀어요? 비행기 타고 10시간쯤 가야 해.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여기 있어야지. 달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싫어요. 엄마 없이 못 가요. 달래야. 엄마, 나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공부는 여기서 해도 돼요. 저는 달래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보내야 한다는 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6년, 1997년, 1998년. 달래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습니다. 양조장도 커졌어요. 직원을 뽑고 공장을 확장했죠. 달래주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수출까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면서도 불안했어요. 달래가 점점 더 바빠졌거든요. 학교 끝나면 양조장 일을 하고 주말엔 회의에 참석했죠. 달래야,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재미있어요. 하지만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전 친구들보다 술이 더 좋아요. 그 말이 저는 슬펐습니다. 달래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관심사가 달랐거든요. 아이들은 연예인 얘기를 할 때 달래는 발효 온도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0년 봄 달래가 13살이 됐을 때예요. 서도진이 진지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임정옥 씨, 프랑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달래를 특별 장학생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전액 장학금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올 가을부터요. 9월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반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달래와 마주 앉았어요. 달래야,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프랑스 유학 말이야. 달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야 해요? 가고 싶니? 달래는 한참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가고 싶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왜 가고 싶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세계 최고의 조향사가 되고 싶어요. 왜 싫어?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요. 달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 안 가면 안 돼요? 저는 달래를 안았습니다. 달래야, 새는 날아야 해.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달래를 응원할게.
멀리서도 항상 달래 생각할 거야.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달래는 프랑스로 가기로 했어요. 2000년 9월 초하룻날이었습니다. 공항에 가는 날이었어요. 달래는 큰 캐리어 2개를 끌었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술 가져갈게요. 응, 가져가렴. 프랑스 사람들한테도 보여줄 거예요. 그래, 우리 술이 최고라는 거 알려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도진도 와 있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달래야, 잘 다녀와. 아빠가 자주 보러 갈게. 네, 아빠. 달래는 이제 서도진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3년 전부터였죠.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엄마, 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엄마, 울지 마세요. 응,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편지 많이 쓸게요. 전화도 자주 할게요. 그래, 엄마도 매일 편지 쓸게. 엄마, 건강하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너도 아프지 말고. 달래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달래야. 달래가 몸을 떼고 출국장으로 걸어갔어요. 1번, 2번, 3번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 더 돌아봤어요. 엄마, 꼭 다시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달래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서도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달래는 잘할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가슴이 아파요. 저도요. 하지만 이게 달래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는 공항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13년 전 겨울, 눈 내리던 밤에 제가 안아 올린 작은 아기. 그 아기가 이제 세상으로 날아갔습니다. 혼자 힘으로 멀리 멀리 날아갔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외로웠어요. 집에 돌아오니 양조장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달래가 항상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항아리 옆, 작업대 앞, 마당 한가운데 모든 곳에서 달래가 보였습니다. 저는 달래 방에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죠.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께, 저 잘 다녀올게요. 엄마가 준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세계 최고가 돼서 돌아올게요.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사랑해요, 달래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래가 탄 비행기도 저 하늘 어딘가를 날고 있겠죠. 달래야, 엄마가 여기서 지켜볼게. 넌 마음껏 날아가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하지만 웃었습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이니까요. 보내주는 게, 기다려주는 게, 응원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15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어요. 저는 67이 됐고 머리엔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양조장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죠. 나이가 드니 힘이 붙였습니다. 정욱 씨, 이제 좀 쉬셔야죠. 동네 이장님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 일이 제 낙이에요. 달래는 프랑스에서 큰 사람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조향사가 됐어요. 유명 향수 브랜드의 마스터 블렌더로 일했죠.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새로운 향수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엄마예요. 엄마 생각하며 만들었거든요. 전화도 가끔 했어요. 하지만 바빠서 자주는 못했죠. 엄마, 미안해요.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해서. 괜찮아, 달래야. 엄마는 늘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너무 적막했어요. 달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서도진은 가끔 들렀어요. 임정옥 씨, 건강은 어떠세요? 그럭저럭요. 무릎이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달래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전화 왔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다음 달에 한국 온대요. 정말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큰 프로젝트 때문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15년 만에 달래를 보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달래 방을 정리했어요. 달래가 좋아하던 음식도 준비했죠. 달래 온다.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달래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공항에 나가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양조장 마당에서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검은 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도진의 차였어요.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이 세련됐어요. 긴 생머리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죠. 선글라스를 벗더니 저를 봤습니다. 엄마, 달래였습니다. 28이 된 달래.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달래야. 저는 달려가서 달래를 안았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그래, 잘 왔어. 어서 와. 달래도 저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앉았어요. 달래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더라고요. 말투도 행동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엄마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 엄마도 나이가 들었지. 무릎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넌 어때? 건강해? 네, 저도 괜찮아요. 달래가 가방에서 병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제가 만든 향수예요. 뚜껑을 열자 향기가 났어요. 달래꽃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룩향도 섞여 있었죠. 이건 엄마 향기예요. 제가 기억하는 엄마 냄새를 만들었어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달래야. 저녁을 먹으며 얘기했어요. 프랑스 생활은 어땠니? 힘들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통하고 외롭고, 하지만 배울 게 많았어요. 남자친구는 없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달래야, 넌 일만 하면 안 돼. 행복도 찾아야지. 저는 일할 때 행복해요, 엄마. 달래가 웃었습니다. 다음 날 달래와 함께 양조장을 돌아봤어요. 엄마, 여긴 그대로네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그대로 있었어. 항아리들도 그대로고. 달래가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냄새가 익숙해요. 집 냄새예요. 그때 서도진이 왔습니다. 달래야, 시간 됐어. 가야 해. 네, 아빠. 어디 가니? 태경그룹 본사요. 회의가 있어요. 무슨 회의? 달래와 서도진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도진이 말문을 열었어요. 임정옥 씨, 태경그룹이 위기입니다. 위기요? 네. 아버지가 물러난 뒤로 경영이 엉망이 됐어요. 적자가 누적되고 직원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달래를 불렀습니다. 태경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래가요? 네. 달래가 새로운 술 브랜드를 만들 겁니다. 태경의 이름을 되살릴 거예요. 달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돌아올래요. 정말? 네.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물려준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달래야, 프랑스에서 자라고 있잖아. 거긴 제 자리가 아니에요. 제 자리는 여기에요. 엄마 곁이요. 달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태경그룹의 이름에서 할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요. 진심을 담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 달래는 바빠졌어요. 태경그룹 본사에 출근하고 회의를 하고 새 제품을 개발했죠. 저도 가끔 도왔습니다. 엄마, 이 향 어때요? 좋은데 조금 더 부드러우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모녀가 함께 일하니 즐거웠어요. 달래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석 달 만에 새 술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정욱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지었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으니까요. 정욱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맛이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좋아했고 어른들도 인정했죠. 태경그룹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전설의 조향사 임달래, 모회사 구원투수로 나서다. 임정욱의 딸 15년 만에 귀환의 기적을 일으키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달래가 집에 왔어요. 엄마, 선물 있어요. 뭔데? 달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양조장 제가 샀어요. 뭐? 태경그룹 명의로 매입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명예회장으로 모실 거예요. 달래야. 엄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저는 달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달래야. 엄마가 더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그날 밤 우리는 마당에 앉아 달을 봤어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제 이름 기억나세요? 달래요. 그럼 어떻게 잊어? 엄마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그 겨울밤에. 그래, 눈 내리던 밤이었지. 저는 그날부터 엄마 딸이 됐어요. 정말 행운이었어요. 달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달래야. 우리는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28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젠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2016년 봄이 왔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달래가 한국에 돌아온 지 말이죠. 저는 이제 정말 편해졌습니다. 양조장은 달래가 운영했고 저는 가끔 조언만 했어요. 엄마, 이 향 어때요? 좋은데 마지막에 쑥을 조금 더 넣어보면 어떨까? 오, 좋은 생각이에요. 달래는 제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워했어요. 엄마가 최고 스승이에요. 어느 날 서도진이 찾아왔습니다. 임정욱 씨,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이요?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세요. 서창만 얘기였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혼자 지내시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서창만은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래의 할아버지이기도 했죠. 달래한테 말했어요? 아직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달래한테 말했습니다. 달래야,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데. 알아요. 알았어? 아빠한테 들었어요. 달래는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이해해. 하지만 달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우리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서창만은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15년 전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른 노인일 뿐이었죠. 누구? 서창만이 우리를 봤습니다. 저예요, 할아버지. 달래예요.
달래? 서창만의 눈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내가 달래구나. 네, 많이 컸구나. 네, 많이 컸어요. 서창만은 한참을 달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네, 너한테 미안해. 서창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 엄마를 죽이고 너를 버리고 너를 괴롭혔지. 이제 다 끝났어.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날 찾지 않아. 달래가 서창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왔잖아요. 달래야,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서창만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우리는 1시간쯤 있다가 나왔어요. 차 안에서 달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거죠? 그래, 잘했어. 근데 가슴이 아파요. 엄마도 그래. 달래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사람은 다 외로운가 봐요. 그래서 서로 기대는 거야. 엄마, 저한테 기대주세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저는 달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양조장에서 큰 행사를 열었어요. 재개장 기념 행사였죠.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자들도 왔고 손님들도 왔어요. 마당 가득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달래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달래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양조장은 제 고향입니다. 28년 전 겨울, 제가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달래가 저를 봤습니다. 제 엄마 임정옥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파리에서도 살았고 뉴욕에서도 살았어요. 하지만 제 자리는 여기였습니다. 달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누룩 냄새를 맡으며 자랐어요. 엄마 손을 잡고 항아리를 돌아다녔죠. 그 기억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저는 한국 전통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엄마가 물려준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달래가 단상에서 내려와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어디로? 저기요. 달래가 새로 만든 술 항아리로 안내했어요. 가장 큰 항아리였습니다. 거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옥주의로. 이건 엄마 이름으로 만든 첫 번째 술이에요. 이 술은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만 마실 거예요. 서도진도 다가왔습니다. 임정옥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우리 셋은 항아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였어요. 달래와 저, 서도진 셋이서 마당에 앉았습니다. 정옥주를 따라 마셨어요. 어때요, 엄마? 맛있다. 정말 맛있어. 아빠는요? 최고야.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다. 우리는 웃으며 술을 나눴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엄마, 저 달 봐요. 응, 정말 예쁘다. 28년 전에도 이런 달이 떠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야.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던 밤, 항아리 틈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기. 그 아기가 이제 제 옆에 앉아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를 버리지 않아서요. 지켜줘서요. 사랑해줘서요. 달래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없었어요. 제 인생 전부가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달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엄마 인생에 와줘서.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서도진도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그렇게 우리는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 달래꽃이 피어 있었어요. 보랏빛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엄마, 달래꽃이 참 예쁘죠? 그래, 예쁘다. 엄마, 제가 달래꽃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작지만 강하게요.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에 피어나는 것처럼요. 저는 웃었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달래야. 정말요? 응. 넌 추운 겨울을 견뎠어. 그리고 이제 활짝 피어났어. 달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달빛보다 밝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딸의 웃음, 따뜻한 술 한 잔, 보름달.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매년 봄이 오면 함께 모였습니다. 양조장 마당에서 달래꽃을 보며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지난 일들을, 앞으로의 꿈들을. 2020년, 2025년, 2030년.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저는 늙어갔지만 행복했어요. 달래는 더 큰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제 딸이었죠. 서도진은 백발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40년 봄, 제 마지막 봄이었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달래가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프지 않으세요? 안 아파. 엄마는 행복해. 달래가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달래야, 엄마는 갈 때가 됐어. 싫어요.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달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53년을 함께 했잖아. 더 있고 싶어요. 달래야,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너를 키워서, 너와 함께해서. 엄마, 고마워, 달래야. 엄마 딸이 돼줘서. 저도 고마워요, 엄마.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했어요. 달래라는 선물을 받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았으니까요.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눈 내리던 겨울밤에 시작해서 따뜻한 봄날에 끝나는 이야기요. 달래와 제 이야기, 엄마와 딸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달래꽃이 피어나고 있을 겁니다. 보랏빛 꽃잎을 펼치며 바람에 흔들리며 그 꽃처럼 우리의 사랑도 계속될 거예요. 영원히요.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가슴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